제가 팔체질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권도원 선생님이 좀 직접 책을 쓴 게 없었을까? 왜 이게 안 나올까? 보니까 후학들이 그냥 책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권도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상체질 학계 내부의 움직임 동향에 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권도원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사상의학보급회를 그러니까 1945년에 이현재가 설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회장으로 들어갔습니까? 57년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들어가면서 결국은 주도권은 여기서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기존에 이제 사상 체질의 여러 가지 연구하는 이제 학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회를 꾸려갔었죠.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권도원 씨라는 분하고 홍순현 씨라는 이분으로 해서 팔체질론하고 나눠집니다. 결국은 이쪽은 친법 위주고 이쪽은 한양 유지예요. 한양 유주는 이제 다시 이제 권도원 씨가 이쪽 나오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명칭을 사상의학회에서 대한사상의학회로 해가지고 1970년대. 문제는 이거예요. 1965년대에 일본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한의학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줬다가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의사들 모여라 해가지고 시연을 벌써 했어요. 그럼 한의사 중에 지병을 못 고친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침으로. 그러면 나가서 발표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나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체질하고는 좀 이제 멀어지고 사상체질을 부정을 하면서 결국 이현재 선생님한테 고백을 했죠. 저는 팔체질 이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1966년도에 1월 달에 체질침해에 대한 소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발표한 이 논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누가? 이쪽에 이현재를 이게 잘못됐는데요. 홍순영. 그래서 권도원 씨가 다시 즉각 반박적인 그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묵살당한 진리 그 모순성을 지적하며 대한의학학회지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제 계획인데요. 표면화된. 그래서 사상의학원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게 있었느냐?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사실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실인데 하여튼 사기죄로 피소를 당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는 체질 맥진법으로 사람들의 체질을 판별해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약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해가지고 학계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다. 근데 권도원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에서 권도원 선생님이 이겼대요. 왜? 조사를 해보니까 약을 팔아먹은 한 건도 없어요. 침하고 음식으로만 치료하는 거예요.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됐는데 보사부의 젊은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도원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참 젊은 공무원이 그 앞길이 창창한데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내가 조직하고 싸워서 뭐가 이득이 있겠느냐, 국가하고 대항을 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해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행정처분으로 그러면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며칠 행정처분하는 걸 끝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끝났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도원 선생님은요 사기죄예요. 사기죄. 객관적으로 체질을 판별할 수 있는 기계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맥진법이 뭐 누가 공인해 준 것도 아니고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너 돈 벌려고 하지 않았느냐. 권도원 선생님도 참 이게 숙제죠. 왜? 체질이 판별이 잘못되면은 차라리 팔체질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만 못하다. 왜? 잘못 판정이 되면은 체질식을 잘못하면 정반대로 나갈 수가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뭐냐면 과학적인 객관적인 맥박 측정기예요. 그래도 사제를 털어가지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연구도 했고 미국 독일을 비롯해서 쭉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도원 선생님이 받는 그 맥진법에서 나온 팔체질 분류
그냥 그거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99% 이상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테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허 출원까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립도서관 가가지고 자료를 쭉 줘보니까 특허 출원 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돈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박사님, 저와 같은 후학들 정말 독하게 해가지고 팔체질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제발 선생님 빨리 좀 책 좀 쓰십시오. 혼란이 지금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이 있는데 죽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먼저지. 지금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평지풍파 일으킨다. 양의학계는 양의학이고 한의학계는 한의학계. 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한 가지요. 후학들을 양성 안 해요. 공식적으로 제자가 없습니다. 될 뻔했어요. 누가? 김용옥 박사가.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감은 실망인데요. 이명복 박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대학교 해부학과 교수 하면서 자기의 고질병을 정년 퇴임할 무렵에 다른 데는 못 고치고 권돈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에. 그래서 치막만 맞고 고질증 소화기병을 고쳤어요. 여기서 이제 딱 자기가 피를 꽂힌 겁니다. 팔체질하게. 그래서 팔상체질이라 해가지고 팔상체질로 바꿔가지고 여러 책도 내고 뭐 그분이 원래 유명하니까 미국에 가서도 막 활동을 하고 그래서 팔상체질인지 팔체질인지 이제 다른 사람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치 이명복 박사가 팔체질을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명복 박사가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권도원 박사님한테. 제가 잘못됐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때를 놓치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김용옥 박사는 고질적인 그 대학교 시절에 그게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김용옥 박사님의 집안은 전부 다 양의학 집안이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양반계통으로 쭉 치료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몸이 나빠지는 게 계속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을 먹으니까 몸이 불불 끓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퇴행이다. 나는 뭐 세상 뭐 이대로 나는 끝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고 휴학계를 내고 고향에 내려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권돈 선생님한테 치막만 맞고 고질병 고쳤다.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왔대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김용옥 박사님 부친이 또 권돈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내 아들 좀 고쳐주라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김용옥 박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권돈 선생님 그쪽에 하루도 빼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침을 맞았어요. 그럼 나섰어요. 그럼 쭉 보니까 야 세상에 이 침 하나 가지고 쭉 보니까 정말 고지식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임상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수치화를 해서 침법을 만들어냈다 이거지. 여기서 야 동양의학의 새로운 뭐가 보이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결국은 뭐 대만에 가서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순간에 하버드에서 잡았대요. 개공기술 남아라. 동양 철학에도 강의를 해다고 했더니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셨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권도원 박사님 공항에서 막 찾아가가지고 이제 엎드려 절하고 침을 좀 배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동양의학은 뭡니까? 기철학이잖아요. 오온육기. 물론 김용욱 선생님도 뭐예요? 박사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활이라는 게 나올 텐데요. 거기서 관점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 너하고 나하고는 길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사기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인간적인 배신감
그 쫓겨가지고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민족의학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원래 제가 자기가 그 팔체질에 대해서 체질학 이렇게 창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체질론이 관련해가지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 아직 덜 끝났다. 그런데 서대전역에서 모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공개 강의를 했다. 침법에 대해서 체질침. 근데 그것도 자기 임상자를 몰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빼내가지고 몰래 했다. 이건 팔체질 의학의 근본 정신을 잘 모를 뿐더러 팔체질을 모르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방으로 이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경고를 줬습니다. 이게 언제냐? 2013년도 3월 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권도원 선생님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절대 팔체질을 더 뭐 알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분도 계속 뭐예요? 암치료법 이게 이제 완료가 된다는 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에 권도원 선생님 자체가 자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놀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게 있다. 아직 때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150만 명의 임상 경험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 치료 경험이 있는 그 다음에 특히 체질식으로 병을 고쳤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원리를 알아가지고 가정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